반갑습니다. 9월 13일 화요일 덕분에 돌아온 증시풍향입니다. 자, 오늘도 연휴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첫 거래일이었는데 시장이 너무 좋았죠. 우리가 쉬는 동안에 옆 나라, 아시아, 유럽 할 거 없이, 미국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제 많이 올라서 한국도 전 세계 증시를 따라서 반등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이제 오늘 옆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었는데 한국만 좀 강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주도 업종들을 체크를 해볼 텐데, 우리 지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대장주, 주도주로 꼽아드리는 종목들 쪽에도 시세가 계속 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수화학이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솔직히 제가 방송하면서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좀 이제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더라고요. 진짜 여러모로 대단합니다. 그만큼 현재 배터리 쪽의 이슈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배터리가 잘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미국에서의 어떤 정책들이 가장 큰 영향일 겁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이제 발효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가 되게 피해보는 입장이잖아요. 완성차를 비롯해서. 근데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잘 그래도 돌파구를 뚫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돌파구를 뚫고 있는 중이고, 완성차보다는 그나마 우리가 배터리가 좋다 상황이, 그러면서 이쪽으로 돈들이 이제 왕창 쏠려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배터리라는 거는 어찌 보면 국적보다는 그죠? 여기저기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자유로운 배터리가 이제 많이 올랐었고, 한국은 자원이 없다 보니까 리사이클링에 좀 더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거기 이제 폐배터리가 잘 만난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있었던 정부의 규제 완화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화학이 오늘도 어마무시한 상승을 이어갔고요. 기존에 이제 대장주였었던 성일하이텍이 오늘도 올랐어요. 오늘도 오르긴 올랐는데 약간 좀 이제 불안불안합니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2,100억 규모의 새로운 이제 신규 투자한다 그래서 설비를 짓겠다, 공장을 짓겠다는 거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회사가 돈을 벌고 있고 그거를 이제 재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래를 위해서 하겠다는 건데 좋아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 여전히 좀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과열됐다. 많이 올랐다는 표현보다는 좀 과열됐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과열 상태에서도 종목은 더 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과열됐다는 그런 부분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전히 강해요. 여전히 좋고. 그리고 이제 코스모 화학 이런 것들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약간 저점에 있는 종목이었지만 웰크론한텍이 오늘 좋은 모습이었죠. 싹 올라오면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산 모습이었어요. 그 전까지 좋았던 세비캠 이런 종목들은 약간 이제 힘이 빠지는 걸로 봐서 조심해야 돼요. 특히 세비캠의 경우는 최근에 신용융자가 4,500%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 종목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신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니까 아무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빠졌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요즘에 우리나라 신용잔고가 지난주까지밖에 아직 자료가 없지만 지난주 기준으로 19조 원, 거의 20조 원에 육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용잔고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신용이 좀 많은 종목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꼭 폐배터리 쪽이 아니라 그냥 배터리 자체 쪽도 흐름들이 좋았어요. 이제 금양이 오늘도 조금이지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자 근데 보시면 국내 전환사채 추가 상장 이런 거 악재입니다, 그죠? 악재이기 때문에 금양을 이제 도망가셔야 돼요. 이거 이제는 제가 7일 날에도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어요? 7일 날 종가 매수세 쪽으로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금양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네, 이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래나노텍 이 녀석이 아직도 힘이 좋더라고요. 기관 외국인 많이 사고 있고, 꼭 순수 배터리 기업은 아니에요. OLED 쪽 재료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이제 복합되어 있는 기업인데 호급의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미래나노텍도 아직 죽진 않았어요. 끝나진 않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기분 좋으시겠지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적어드린 거긴 한데 GI텍이 오늘도 괜찮았고 A프로 다 근데 보면은 약간 제자리 걸음이에요. 다들 A프로나 에코프로 나쁘진 않아요. 배터리는 아직도 좋습니다. 엔캠 또 코스모 신소재 좋아요. 좋은데 몇몇 대장 주도주를 제외하고서는 조금 힘이 그죠? 조금 떨어진다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배터리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나라 M&D 같은 종목들이 이제 예전에 그 테슬라 배터리 쪽 해서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저점에서 올라가는 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배터리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좋다 보니까
앞서 주도하는 종목도 상승을 하고 있고 바닥에 있는 종목도 오르고 있어요. 요즘 트렌드는 제가 뭐라 그랬죠? 가는 것만 계속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는 종목들이 약간 휘청하면서 바닥에 있는 걸로 간다? 그럼 배터리 쪽의 이슈는 여전히 있는데 그 안에서 종목이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안 오른 배터리주를 찾아서 바닥에서 사놓고 기다리면은 오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쉬운 매매 방법이고, 물론 잘 가는 종목 따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오르는 종목을 살 때는 언제나 손절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때는 손절 확률보다는 익절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은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전고체 배터리인데,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전고체입니다. 뭐 폐배터리도 좋고 그냥 배터리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는 전고체 배터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수화학처럼 많이 올라갈 만한 종목으로 이제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고, 미래컴퍼니는 순수 배터리 기업은 아닙니다. 얘네는 삼성 SDI와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하기로 과거에 이제 서로 연구개발했던 그런 이력이 있고, 그리고 원래 본업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이어가지고 최근에 그 애플 신제품 나오고 또 오늘 삼성전자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전고체 배터리라는 미래의 어떤 호재가 하나 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얘네가 하고 있는 본업인 디스플레이도 요즘에 잘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전고체라는 게 붙어버려서 이게 이제 날개를 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적 보세요. 올해가 실적 개선의 원년입니다. 그래서 이수학으로 보고 있는 미래 컴퍼니도 많이 올랐고, 이제 지금은 좀 조심해야죠. 지금은 좀 빠지는 걸 기다렸다 사시는 게 좋겠고,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동화기업 같은 종목도 오늘 살짝 올라주면서, 동화기업도 이제 건자재 플러스 배터리 소재라는 두 가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체 관련주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로봇입니다. 로봇은 딱 오늘로써 대장주가 결정이 됐어요.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번째는 유일 로보틱스. 두 종목이 일단 원탑, 투탑이에요. 그래서 두 종목이 지금 가장 강한 상태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머지도 같이 가고 있는데 조금 딸려요. 이 두 종목은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오르긴 오르는데 앞서 좀 매물대가 있어가지고 약간 버겁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와 그 따라가는 종목들로 좀 이렇게 서열형으로 나눠졌어요. 그렇지만 로봇이라는 테마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많이 오른 로봇이던 덜 올라간 로봇이건 나중에는 다 저 위쪽에서 만날 겁니다. 로봇 테마도 여전히 강세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종목들을 좀 볼 텐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쪽의 전쟁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 때문인지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올라갔었던 데모 같은 것들이 상승을 했어요. 원래 이제 건설주가 최근에 네옴시티 때문에 호재였었는데 오늘 네옴시티는 좀 쉬었죠. 그래서 이제 데모가 많이 올랐고 현대 에버다임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다 하나같이 급락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솟았어요. 이쪽이 이제 오늘 수급이 괜찮았고 뭐 오하임 INT나 이런 것도 이제 오랜만에 같이 오르는 모습, 헤인도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다들 이제 지난 여기 5월 달에 많이 갔던 친구들 간만에 반등을 하는데 기술적인 반등일지 또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급등하는 거 따라잡기보다는 눌림목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주들도 제가 네옴시티 재료는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엮일 수도 있는 테마니까 건설주는 저는 잘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뭐 바이오제약주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요즘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 오늘은 HLB 그룹 쪽이 좀 차익 실현들이 있었어요. 장대 음봉으로 끝났죠. HLB 글로벌, HLB 생명과학, HLB 제약, HLB 테라퓨틱스. 거래량이 큰 음봉이 나왔을 때는 물론 오를 수도 있어요. HLB 테라퓨틱스 차트는 좋아요. 차트는 아직 깨지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더 좋은 종목도 많은데 굳이 애매한 거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라고 보는데 좀 눌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학회에 나가가지고 좋은 성과들을 내서 그것 때문에 시세들이 막 터지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괜찮았고 이번에 그 학회에서 역시 성과를 냈었죠. 그리고 유틸렉스 이런 것들도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차바이오텍 등등등.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바이오제약주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전기차에 이어서 이제 제약 산업까지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육성 정책을 펴는 것 같은데 14일입니다. 내일 날짜로 미국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거를 좀 토대로 보면은 전기차 반도체도 그랬으니까 바이오 제약 산업도 미국에서 만든 약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은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저도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동차는 올랐잖아요. 왜냐면 주가가 워낙에 바닥이니까. 그래서 저는 바이오 제약주들도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호재는 이거예요. 호재는 최근에 각종 학회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 K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건 호재입니다. 악재는 다가오는 미국의 정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믿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산업들 저는 믿고 있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길을 찾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대부분 바이오 제약주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관심으로 말씀드렸던 보로노이가 오늘 장중에는 별로였는데 시간을 거래해서 현재 기준으로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죠? 뉴스가 있었거든요. 보시면은 미국의 메티스에 6,700억 원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이 있었다. 대박 호재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처음에 일단 선수금으로 24억 원을 받고 그 다음 기술 수출한 물질의 개발 진척 여부에 따라 남은 계약금을 단계별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호재가 터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바이오를 살릴 거라고 봐요. 다른 종목들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봐요. 자, 내용이 많이 남았네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스코 쪽이 이번에 태풍 오고 나서 피해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많은 것들이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철강주들이 올라갔는데 이건 뭐 단기적인 이슈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방 산업들, 지금 이 철강이 많이 들어가는 건설이나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철강주도 같이 갈 수밖에 없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5G. 5G는 뭐 지난주랑 똑같아요. 여전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좋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더 가져가시는 구간입니다. 홀딩 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이번에 5G 좋은 거 뭐 없나 찾아보시고 딱 이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사놓으세요. 다음은 반도체. 오늘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외국인 기관들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그치만 바이오 제약주랑 비슷하게 우리 시장에서 좀 불신이 많은 섹터입니다. 반도체가.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아직 투자자들이 심리가 완전히 개선된 건 아니어가지고 좀 지켜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찐반등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올라갈 거라고 저렇게 이제 설레발을 완전 죽여버리고 있는데 지나친 공포감도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처럼 분위기 좋은 날 굳이 저렇게 찬물 끼얹을 필요는 없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 긍정적으로 보고요. 올해 지금 9월 달이잖아요. 9, 10, 11, 12까지 올해 연말까지는 반도체 천천히 모으시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내년 초, 빠르면 올해 말 좋은 구간 보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 시장은 항상 이 실물 경기를, 증시는 실물 경기를 항상 선반영하거든요. 많은 것들이 올라갔고 반도체 얘기는 제가 앞으로 많이 드릴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OLED 쪽도 오늘 되게 좋았죠. 이번에 아이폰 신제품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OLED 쪽이 많이 올랐어요. LG 이노텍, 또 뭐 BH, 이녹스 첨단, 뭐 ITM 반도체 보시면은 되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없어요.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라서 좀 더 보셔도 됩니다. LG 이노텍이 지금은 대장이네요. 가장 크면서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돈 들어온 종목들 안에 보니까 이루온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이런 게 막판에 좀 돈이 들어와서 괜찮은 모습이고, 요거는 조금 전에 제가 발견한 건데 네옴시티 쪽도 나름 괜찮아 보여요. 과거 네옴시티에서 대장주였었던 유신이나 한미글로벌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저는 약간 역발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음봉이었지만 자리가 좋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종가로 들어와서 내일장 투자하실 분들,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바쁘게 관련주들을 쭉쭉 살펴봤는데요. 점점 제가 다루는 업종이 많아지고 있죠. 제가 처음에 영상을 시작할 때, 증시풍향계를 다시 할 때는 이 관련 업종들이 몇 개 없었어요. 주도주만 가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 분위기는 어떻죠? 점점 많아져요. 이거는 뭐냐면 시장이 점점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상승장에서는 오르는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하락장에서는 몇몇 소수의 업종만 갑니다. 그럼 지금 얘도 가고 쟤도 가고 하고 있는데 그럼 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장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업종들도 많이 있고 또 아직 오르지 않은 업종들도 있고
제가 우리 온라인 방송도 하고 있지만 우리 유튜브에서도 매일매일 이렇게 장 끝나고 나서 정리해드리고 있고, 우리 구글 플레이 또 어플이 있습니다. 주식 용어 사전에 가보시면은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것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께 투자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 또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니까 주식 용어 사전 어플 받으셔서 또 제가 드리는 정보들과 관심주는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추천주도 같이 나갈 거거든요.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